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7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제가 감기를 좀 심하게 한 2주 정도 앓고 있는데 지금 회복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목소리가 안정이 안 돼 있고 또 평소보다 훨씬 많은 편집이 되기 때문에 감상에 좀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가자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제목에서 보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사례고 늘 그렇지만 큰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무언가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이 가장 적지만 가장 핵심적인 움직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게 중심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제가 처음 오토바이를 탔을 때 상당히 큰 오토바이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로에서 움직일 때 다른 오토바이들을 뒤에서 쫓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더 날렵하고 정확하게 방향 조정을 한다. 나는 상체를 이리저리 흔들고 핸들에 손을 대더라도, 핸들에 힘을 주더라도 나는 움직이지 못하더라. 아주 가까스로 움직인다. 왜 그럴까? 몇 년, 이제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는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중급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는 알죠. 왜냐? 그들은 무게 중심에 탁 앉아 있고, 잘 타는 사람들은 그 무게 중심에서 조그만 체중 이동만 하더라도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의 조금의 무게 중심 이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게 중심에 딱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그 말을 착착 들어준다. 그런 거죠.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지만 이스라엘 전쟁을 지속되는 그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미묘한 움직임이 방향을 바꾼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미묘한 움직임에 대한 보도는 상당히 차단돼 있고, 왜 중요하니까, 각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적나라하니까, 또 어떻게 전달이 되더라도 상당히 완곡하게 전달이 돼서 그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이제 판세 전환이 좀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 주위의 이슬람권의 요구 조건은 간단하게 명확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확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겠지만, 미국 너희는 명분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은 압박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미국 손 떼라. 그렇지만 너희가 원하는 도 협상을 얻고 이스라엘도 그걸 원치 않는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너희는 너희의 체면을 챙기고, 미국 내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발을 빼라. 우리가 해결하겠다. 저는 이런 메시지가 지금 던져졌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이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거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역사에 기록된 인류의 분쟁들, 몇천 년 안쪽이죠, 다. 최근까지 다 봤을 때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정도가 가자 전쟁만 한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 수십억이 이 내용을 매일 보고 있어요. 상당히 사실과 가깝게. 이것이 인류사의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거의 전쟁에서는 위정자들이 최근까지도 내 결정만을 가지고도 또는 그들의 개인적 이해관계만을 위해서도 행동을 취하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그들의 병력을 동원하고 전 세계에서 돈을 끌어다 대도 전 세계가 따라왔어요. 그 핵심. 자, 수많은 종교가, 수많다기보다 여러 종교가 있고, 각국의 나라에는 그들의 설화를 기반을 둔, 민족성의 기반을 둔 민속이 있죠. 그리고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위에 형성되어 있는 선악 감정이죠. 형성된 국제기구들, 힘을 못 쓰지만 그 국제기구들의 내린 결론들, 지향하는 바들, 그런 것들이 이때까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현실과 지금 맞붙어 있는 첫 케이스고 아주 돌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짧은 시간에. 이것은 세상이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을 부인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반짝하고 폭탄이 터질 때는 금방이에요. 폭탄을 하나 발사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아무리 훈련된 병사라도. 자,
폭탄이 목표 지점에 폭발해서 여러 가지 전과가 났을 때 피해가 났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폭발의 순간은 짧습니다. 아주. 예. 지금 그런 단계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이틀마다 한 번 정도 다루는 것 같은데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손대라 이스라엘은 우리가 요절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자, 이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하마스의 2인자가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부정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짓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하마스의 어떻게 보면은 박멸 가자 지구에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군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말대로 따라와. 이스라엘 너가 주었던 기회, 네가 부여받았던 기회, 너희가 화풀이할 수 있는 기회는 여기서 끝이다. 이제는 휴전으로 가자. 더 이상 우리가 외교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이런 압박을 강하게 넣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헤즈볼라에도 특사를 보냈죠. 확전하지 마라. 네, 그걸 거부했다는 기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명은 여기서 전쟁이 끝나면 바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보면 이제 이스라엘 대법원에서도 네타냐후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그 법안이 이제 부결됐죠. 자, 그것은 여러 가지로 거기다 미국이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내부에서도 지금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바깥에서 불안정하게 만들고 항공모함 하나 돌려보냈잖아요, 미국으로.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것은 이게 이제 하마스 2인자죠. 이란 드론 공격 암살. 이에 대해서 헤즈볼라가 참을 수 없는 거죠. 헤즈볼라 지도자가 참을 수 없는 게 아니고 헤즈볼라의 지지자들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대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특사를 파견했는데 이 특사의 의견에 이거는 헤즈볼라와 인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게 실패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어서 이것을 지켜본 미국이, 저는 미국이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헤즈볼라 이란까지 개입해서 3자가 어떤 미묘한 무게 중심에서 살짝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보면은 이게 가장 최근 기사인데 프랑스하고 요르단이 합심을 해서 가자 지구에다가 C-130 수송기를 통해서 2대, 한 척씩 한 대씩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7톤의 가자의 인도적 지원 물자를 투하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프랑스가 작전에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비행기 2대를 한 대씩 낸 건데 거기다가 그럼 한쪽에서는 프랑스만 타고 저쪽에서는 요르단만 타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두 나라의 승무원들을 섞어서 혼성 승무원을 편성해서 각각의 기체에 태웠어요. 네. 자, 이거는 프랑스가 요르단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르단은 프랑스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말하는 바는 두 가지예요. 일단 가자 지구에 계속 전력이나 생필품, 인도적 물품들이 계속 차단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차단을 극복하기 이스라엘장이 차단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조건이 지금 후티가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는 배, 나오는 배를 공격하는 그거기도 하죠. 물론 기본적으로 전쟁의 종식이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없이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작전이 끝냄이 없이 우리 보고 전쟁을 하지 마라, 그건 있을 수 없다. 후티하고 갔죠. 그 중에 또 핵심이 인도적인 물품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190만이 피난을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자지구 내에서, 그 좁은 가자지구 내에서. 자, 이런 것이 위험하다는 반전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을 프랑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압박이다. 작년 2022년 정도인가요? 22년 가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만, 작년 가을에도 움직임이 있었고, 몽골에서 북한과 바이든이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거에 전력 노릇을 했던 게 프랑스예요. 자, 미국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프랑스가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미국을. 이분도 같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다. 자,
이런 거고 미국은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미국은 지금 회색지대에 있다. 100% 이스라엘 지지해서 이스라엘 손 뗄 것이다. 라는 명분 축적용이다. 예, 이거 그런 이제 냄새를 좀 강하게 풍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여기다가 며칠 전에 있었던 1월 3일인가요? 네. 이스라엘 이란 크만에서 있었던 8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두 건의 이어진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아이시스가 자임을 했죠.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요. 보통은 그런 경우에 바로 나오는데 그런 반응이 앞뒤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어디를 보더라도 확전을 원하고 있는, 특히 미국과 이란이 전쟁으로 엮이기를 바라는, 그래서 네타냐후의 전쟁이 확전되면서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그리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여건이 너무나 성숙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누구나 다 보더라도. 그런데 좀 늦게 아이시스가 자임을 했죠. 자,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전 터키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란의 관영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 이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란 테러 아이시스 뒤에는 이스라엘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여기 주된 내용이 뭐냐면 아이시스하고 이란이 긴장관계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주를 받았다, 모사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아이시스의 반응이 너무 늦게 나왔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이시스가 통상 이런 짓을 하고 그들이 자임을 했을 때 우리가 한 일이다, 이런 목적으로 했다 라고 쓰는 표현법, 특히 이란을 지칭하는 표현, 그것이 지금은 틀려졌다, 달라졌다. 그래서 누군가가 써준 걸 대신 읽은 것 같다. 평소에 아이시스가 쓰는 필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주장을 제기했어요. 저는 이런 내용이 헤즈볼라, 하마스, 아랍 진영에 공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수긍하는 쪽으로 사실관계 파악하기 이전에. 그리고 여기에 약간 불을 끼얹는 듯한 발언이 기름을 끼얹는 듯한 발언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볼게요.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란 테러 배후에 아이시스가 없다고 볼 이유 없어. 말 진짜 애매하게 했죠. 한참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되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곤혹하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했다고 볼 이유 없어라고 처음 반응이 나왔었죠. 자, 이거는 각자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 명확한 결론은 뭐냐? 이런 미국의 태도와 더불어서 이란의 좀 전에 주장 뒤에 이스라엘이 있다. 그 폭탄 테러가 아랍권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 이거는 상당히 명확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악화되는 방향이겠죠.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의 뒤를 이어서 이란 참모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이제 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적은 적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짐작이 되죠. 홍해에서 작전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예, 여기 나오는 this area라고 말하는 게 홍해예요. 예. 자,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는 이란이 그들이 가진 최신 함정을 이쪽에 파견했다. 어차피 홍해니까 보내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자, 최근에도 후티하고 미국과의 어떤 충돌이 있었죠. 미국 상당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번에 이란의 배가 거기 가는 거예요. 충돌 가능성이 있죠. 또. 그래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이란은 지금 되게 신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가자 전쟁 전반에 대해서. 자, 이란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뭐냐?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의 지금 국내 상황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명분이 부족한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헤즈볼라나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랍국, 이슬람국,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슬람이나
아랍권의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게 된다. 전 세계적인 지원을. 나토가 이 돈을 댈 여력도 없다. 군사를 군함을 보낼 여력도 없다.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강공으로 친 겁니다. 즉 미국 너희 빠져라 이제. 이놈 됐다. 네가 빠지는 방식, 정치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빠지는 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예. 자, 내가 배를 보내니까 나랑 충돌이 생기면은 걷잡을 수 없다. 우리는 내가 말한 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저는 읽히거든요. 예. 자,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이제 지지하는 그런 증거를 들먹여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VOA에서 아주 짧은 동영상을 냈어요. 이거는 뭐 미국의 프로파간다 출구, 언론 출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미국의 목소리 방송이죠. 이게 뭐냐면은 가자 지구에 투하되는 요르단의 구호의 물자, 아까 수송기를 통해서 떨어뜨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떨어지는 장면을 몇십 초간 보냈어요. 다른 설명 없이 자막 이렇게 처리하고. 이거 의미심장하죠. 이거 압박을 가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 학살적 행동을 계속 시도한다면 그게 실제 심하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구호품이 하늘에서 떨어뜨린다. 이스라엘이 막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강하게.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제가 제목으로 뽑은 거와 달리 거기는 분명히 프랑스가 주도한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요르단이 혼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 아랍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토의 동맹국, 주요 미국의 동맹국 하나와 요르단이라는 이스라엘 이웃국이 같이 한 거예요. 이게 상징성 역수로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VOA 방송은 뭐라고 했느냐? 요르단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인도사는 바깥에 다 보도가 되고 있고 저 같은 사람도 프랑스하고 요르단이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 뒤에 미국이 있다라는 것도 다 아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일부러 반을 잘라서 말을 함으로써 다음에는 사실대로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네타냐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타냐후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건 뭐냐? 르완다, 차드, 콩고, 아프리카 나라들이죠. 여기서 왜 아프리카 나라들이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한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었어요. 팔레스타인인들을 저기 여기는 네타냐후의 뜻입니다. 네타냐후 뜻과 지금 내각의 뜻이에요. 그 집권당이 뭐냐? 팔레스타인들을 다른 나라로 소개시키겠다, 강제 이주시키겠다. 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는 미국도 처음에는 관여했었어요. 이스라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세상이 돌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가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돈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바로 이웃 국가니까 국경선만 넘어가면 되니까 거기 사막 한가운데 시나이 반도 한가운데다가 팔레스타인 이주촌을 건설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걸 주겠죠. 도움을 경제적으로 이집트 전체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해서 당연히 스토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들 이런 거 해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처럼 뭐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건설한다. 뭐 쓰레기 처리장, 매립장 건설하게 되면은 그 동네가 확 개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이제 어떤 대형 보답으로서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집트는 그 거부했단 말이에요. 요르단도 아마 후보 중에 있었을 겁니다. 거부했죠. 그때까지 미국이 나서서 도왔어요. 그게 한두 달 전의 이야기예요. 돌변한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이제 안 된다. 팔레스타인들을 이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력하게 압박을 넣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론에 불거졌고 이것을 정리해서 보도까지 됐다는 것은 타이밍을 골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콩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보도를 보면 르완다, 차드, 콩고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우리 난민 좀 받아다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세 나라에서 다 부인했어요.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지금 하고 진행 중인 의견도 없고 제안을 받은 바도 없고 과거에도 한 적이 없다. 이스라엘을 궁지로 모는 이야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노사이드, 인종청소의 기준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는 거 그것도 인종청소에 들어가요. 그들이 역사와 그들의 문화를
유지해 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정착했던 고향에서 쫓아내는 것도 제노사이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이걸 진지하게 고민했었구나.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만 솔솔 새어 나오던 사실은 사실인데 전체적 대중의 입장에서 봐서는 의혹으로 보이던 그 일이 사실이었구나. 이거는 큰 데미지죠. 네타냐후와 지금 내각에 대해서. 이게 이 타이밍에 나왔다. 쭉 같이 C130이 날아가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지금 구호품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 자신의 동맹국의 한 축인 요르단과 프랑스가 그리고 이 미국의 협력 하에 진행된 것으로 짐작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호품을 전달한다. 그리고 이런 거 터지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있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는 그게 다 국제적인 분쟁에 있어서 판결을 내려주는 곳인데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는 거의 가입한 국가들이에요. 즉 우리는 이런 취지에 공감해서 이 법을 따르기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관이 제가 보기로는 현재 2개 정도 파악이 되는데 국제형사재판소에는 이스라엘이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이스라엘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리가 진행이 중이에요 지금. 여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전쟁 범죄로 이스라엘을 고소한 거예요 지금. 이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떤 영향력을 어떤 결정을 내려느냐 여기에는 당연히 여기 주도국 돈을 많이 내는 나라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 기존의 선진국 이게 만들어졌을 때 뭐 제 가입국까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기존의 서방의 강대국들 미국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세팅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도구로서. 근데 그게 이제 제 역할을 지금 요청받고 있는 거고 서방과 미국은 여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타냐후에게 압박을 넣을 수 있는 하나의 카드를 더 가진 셈이에요. 여기서 전쟁 범죄다 라고 결정하게 되면 미국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내부의 친이스라엘 여론을 손상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자 이런 것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와 이란이 강공책을 계속 쓰는 겁니다. 미국 너희가 이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헤즈볼라와 이란이 보기에 미국 너희가 목숨 걸고 여기 와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너희들도 네타냐후의 압박을 넣고 있는 것 같은데 네타냐후의 행동이 과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숨 물려라. 니도 니 일을 해야지. 한 일에 대해서 감당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어디까지 너는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쏙 빠져나가려고 그러니? 그리고 헤즈볼라와 이란은 지금 이런 암살 사건들, 테러 사건들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네 말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여건이 안 된다. 내 정권이 날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엄청나게 지금 난처하다. 자, 미국이 압박을 가했는데 이게 참 2, 3일, 3, 4일 사이에 계속 벌어지는 일인데 네타냐후와 거기에 모사드는 강력히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마스 2인자 살해한 거 그게 1월 2일인가 그랬죠. 1월 3일 날 미국에 의해서 암살당한 이란 장성의 사기 추모식에 폭탄 테러를 통해서 80명을 사망시킨 사건.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아라건에서 생각하는 대로 모사드가 관여되어 있다. 이러면 지금 이스라엘 내부의 내각도 큰 지금 갈라짐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대안으로서 100% 만족한지는 모르겠지만 네타냐후 대안으로서 어떻게 보면 구심점이 있어야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대안으로서 예전에 네타냐후에서 의회에서 잘려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국방장관을 좀 미는 것 같고 그 타이밍에 이 정신없는 와중에 4개월간 진행되어 온 심의를 마치고 이스라엘 대법원이 네타냐후의 법안을 기각시켜버렸다. 이 타이밍. 그러면서 국방장관을 밀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이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에서 지금 밀려 나온 상황이고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확전 안 됐으면 좋겠다. 예, 인도 선에서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 국방장관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미 운을 뗐어요. 가자 지구가 당연히 팔레스타인이 계속 살아야 되는 거 분명하고 전쟁이 끝나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통치를 해야 된다. 즉 팔레스타인 독립기구에 대한 여지를 열어놨어요. 그게 하마스인지 팔레스타인 기구인지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오토리티라고 불리는 웨스트뱅크를 장악하고 있는 그 조직인지 그 인기는 없죠. 그래서 협상 여지를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타냐후의 자극을 받은 도발적 시도를 받은 그리고 그게 당한 헤즈볼라와 이란은 참을 수가 없다. 그들의 여론 때문에 우리는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협상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원하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원하는 것은 간단해요. 오늘 제가 쭉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 내에는 빠져. 근데 명분이 없잖아. 그리고 밖에서 이것이 최소야 우리의 전쟁 확전된 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다. 이런 메시지로 던지고 있다고 봐요. 헤즈볼라와 사실 뭐 예전에 이스라엘군 내부의 의견을 제가 전달드린 바도 있지만 가자에서 헤즈볼라보다 훨씬 약한 하마스도 지금 이겨내지 못하는데 헤즈볼라랑 전면전을 벌이면 이스라엘 못 이긴다. 우리는 영토를 많이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내부 의견을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있고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전문가들이 제법 돼요. 바깥에서. 자, 그 이야기입니다. 미국 너희만 빠져나가 우리가 이걸 크게 안 할 거야. 우리가 쉽게 제압할 수 있어 냈더냐고는. 근데 미국의 입장은 그러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그게 정치적으로 훨씬 안전하니까 미국에서는. 그래서 네타냐후도 말리고 헤즈볼라도 말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네타냐후 못 말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참으라고? 못 참지. 너희가 발 빼 이제.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어. 그렇게 헤즈볼라와 이란이 이야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뭐 세상이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상당히 낮다.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빠져나가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프랑스하고 요르단이 구호물자 떨어뜨린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게 미국이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면 우리는 간다. 근데 여기서 네타냐후가 뭐 다른 암살 작전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 공적이 될 거예요. 그럼 미국이 더 이상 못 참는다. 되게 중요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봐서 네타냐후는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다 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상당히 이스라엘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고 선과 악에 대한 전 세계 인류의 기준이 처음으로 정치적인 방어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실상에 접근한 그런 상황에서 그걸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냥 법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류 역사상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인류 역사가 진행될 방향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일반 사람들, 우리가 옳고 그러다 마땅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세계사적 범위로도, 즉 세계 외교적인 범위로도, 군사 외교적인 범위로도 확장될 것이다. 누가 거기를 이끌 수 있는 행동으로 그런 옳고 그름과 마땅함을 옮길 수 있는 힘과 자산을, 문화적 자산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네타냐후가 미국의 말을 듣고 여기서 그 말을 둔다. 그럼 네타냐후는 이제 정치적 생명 끝나는 거겠죠. 감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스라엘 내부에서 한 짓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는 체면을 손상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좀 오랜 협상을 거쳐서 팔레스타인 독립기구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요. 그걸로 따지면 지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패배죠. 그렇지만 지금 내부 당사자인 이스라엘 국민들 자체는 그것을 용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 싫지만 전쟁을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네타냐후가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더 일을 벌이려고 한다면 미국은 발을 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헤즈볼라와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러면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네타냐후가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존폐 위기까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지금 가자 전쟁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